네, 그러면 두 번째 기조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난가쿠 마사오미 도쿄대학 의학계 연구과 부학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난가쿠 부학부장님은 도쿄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1998년부터 도쿄대 의학부 도쿄대 의학부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2014년에는 도쿄대 의학부 부속병원 부원장, 2019년부터는 도쿄대 의학계 연구과 부학부장으로 임명되어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된 전공 분야는 신장내과, 내과학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전통 깊은 일본의 의학상인 벨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그럼 난가쿠 부학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고紹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私の古くからの友人で、大変尊敬申し上げている 제가 ヨンス・キム 존경하고 先生 있는 と 김현수 一緒にこの 병원장님과 ような 함께 講演がで 이렇게 きることを 제가 大 기조 変 강연을 말씀드릴 嬉しく 수가 思っ 있게 てお 된 ります。 점을 매우 このような 기쁘게 機会をいただき 생각합니다. ましたこと 제게 이런 をソウ 기회를 ル 주신 것에 大学 대해서 日本研 서울대학교 究所の皆 일본 様に 연구소 深く 여러분들께 感謝申し上げ 깊이 ます。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今コロナ 지금 코로나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항상 자연재해와 직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2021년인데 올해는 10년 전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매우 큰 지진 재해가 일본을 덮쳤습니다. 보시는 사진은요, 도호쿠 지방의 어떤 동네의 지진 전의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긴급의료지원팀의 일원이 되어서 현지에 갔을 적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긴급의료지원팀으로 제가 현지에 갔을 때요,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매우 날씨가 추웠었는데 눈도 왔었고요. 그리고 쓰나미 영향으로 매우 커다란 피해를 입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 일본에서부터 긴급의료지원팀이 현지로 갔었는데요. 각국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그 지원팀들이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에서 오신 팀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일본에 오셨고 지원을 해주신 팀이었습니다. 한국 여러분들의 일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직면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간에 협조를 하면서 협력하면서 대응을 한다는 것은 필요 불가견을 한 일이고, 또 이번 그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도 상호 간에 이렇게 협력하면서 같이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서울대학교에서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본의 코로나의 현황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요, 1차 유행이 4월 달에 있었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4월. 아주 그때 당시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유행이 대유행이 여름에 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3차 대유행이 왔고 이제 그것이 조금씩 진정이 되는 중인데, 이것이 가장 큰 웨이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46만 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9천 명 정도의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제3차 유행, 겨울에 있었던 제3차 대유행을 맞아서 일본 의사회, 재팬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에서는 작년 12월에 긴급 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메디컬 이머전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환자 수의 증가에 의료가 대응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위기감에 근거를 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신장병 환자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만성 신부전 환자, 그리고 이식 환자들은 코로나에 의해서 악화되기 쉬운 하이 리스크 환자들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투석 환자가 이 코비드 19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전원을 입원시켜야 한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작년 1월 상황에서요, 이미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자원이 고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저희가 했는데요. 시설에서 이 코로나19의 투석 환자를 볼 수가 없는, 진료할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공간의 제한이었습니다. 투석실이 좁고요. 환자들끼리 너무 밀접하게 되다 보니까 수평으로 환자들끼리의 이 거리가 너무나 좁았다라는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 부족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부전 환자를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눈앞에 있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안고 계십니다. 많은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고 있는 환자에게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키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의학회 연합에서는 분야 횡단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용하기 좋다라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쿄 대학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식하에 웹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소사이어티라는 1년의 웹 심포지움을 시리즈로 열고 있고요. 일반인들께 이런 형태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인데요. 3월 31일 날 Medical System and Society that Robust Under Emergency Situations라는 제목으로 일반인 대상 웹 세미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에 현재의 저희 회장이신 고노가미 회장님과 그 다음에 차기 회장님이신 후지 선생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있어서의 Policy for Education and Research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대학 자체는 사람과 사람들이 직접 교류하는 것이 활동의 기본이 되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엄격하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면 활동의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캠퍼스 내에 있어서의 안심을 확보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향후 도쿄 대학에서는 온라인 활동을 이어가면서 대면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활동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 생활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데요. 이것은 대학이 보다 진화한 모습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여기고 싶습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서 대학의 뉴 노멀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회장님, 다음 회장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유학생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서포트 또한 앞으로 계속해 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울대학 일본연구소 여러분들, 그리고 또 김현수 병원장님, 그리고 실무를 맡아주신 다무라 선생과 조관자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각 선생님, 아까 기조 강연에 서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만은 내가 건강하려면 주변이 건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확대판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도 그런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겠다, 이런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또 학교 안에서의 이 여러 가지 이 대응책들, 모색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도 소개해 주셨습니다.